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제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방송을 클릭을 하시면은 종목 발굴 및 매매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더보기를 누르시면 매매 방법이라든지 규칙, 수익 매매 전략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반드시 한 번은 읽어보시고 매매에 동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 동향, 주요 뉴스, 삼성전자 및 국내 수급 동향, 국내 해외 시장 이슈 분석, 관심 종목 및 전략 공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보유 종목 중에 두 종목 수익을 제대로 못 내고 있었던 게 있었죠. 소액 수익 실현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이날 저희가 이제 시가 이하에서 분할로 매수를 했고 소폭 수익이 났는 상태였는데 오늘 4.8%까지 상승을 해서 안정적으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자, 수익 축하드리고, 두 번째 KH바텍 마찬가지 이날 이미 수익이 났는데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 5.87%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원하는 수익은 났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트 공부를 잠깐 해보면은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기준봉이 하나 발생이 됐고 제가 친구 양봉이 하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준선 120일선과 60일선을 동시 돌파를 한 이후에 120일 이평선을 얘들이 지금 계속 지지를 했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상승이 조금 나왔는 겁니다.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단은 원하는 수익만큼 나왔으니까 제외는 할 건데 이 종목이 추후에 120일 이평선이 이탈이 안 되면 어떻게 이렇게 상승하는지 아니면은 이탈하고 하락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정확하게 500일 이평선에 지금 걸려있는 상태죠. 거의 500일 이평선을 이탈할 뻔 했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조금 이제 반등을 해줘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는 240일선을 뚫고 올라갈 확률보다 500일 이평선을 뚫고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기분이 나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500억, 520억을 순매수를 해줬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기관 쪽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외국인보다 기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업종별 투자자 순매수를 보시면은 개인들이 6천억 정도 매수를 해줬고 외국인들이 3,111억, 기관에서 2,986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외국인과 기관들은 대형주를 많이 매도를 했고 개인들은 대형주 위주로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오늘도 마찬가지 전기전자 쪽에서 가장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자, 전체적인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외국인과 기관들은 순매도로 대응을 했고 개인들만 오늘도 매수를 하는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이한 게 선물까지도 외국인들이 매도로 대응을 했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콜과 풋을 양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 선물 같은 경우에도 2,772억 안정자산을 이렇게 많이 매수를 했다는 것은 시장을 당연히 안 좋게 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 삼성전자는 1% 하락을 해줬고 코스피 종합지수는 0.68% 하락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1% 그냥 보합권에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장 지수보다 훨씬 더 크게 하락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이제는 아마 느끼실 겁니다. 자, 오늘의 이제 주요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태원 클럽 확진자가 101명이 됐습니다. 기지국 접속자를 1만 명을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1만 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MBC 뉴스를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막기 위해 내일부터 지하철이 혼잡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탑승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하철 정원 대비 탑승객 수가 150% 이상이 되면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방송을 하고 양무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을 개찰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자, 일단 내일부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지하철을 못 탄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스크 관련주가 내일 또 들썩이겠죠. KDI 한국개발연구원이죠.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이 되면서 수출이 감소가 됐다. 경기 위축이 지금 심화 단계로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 대출이 한 달 만에 28조 원 증가가 됐다라고 하죠. 빚을 내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버티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1분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투자를 90%를 급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계속 걸릴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은 영향을 많이 받겠죠. 자, 일본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금융위기 때 그 이상 충격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80%가 급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오랜만에 빌 게이츠가 이제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전염병 위험을 더 크게 경고를 했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워렌 버핏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요즘 걱정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워렌 버핏은 5월 2일 날 버크셔 해서웨이 연차 총회에서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1969년 이후 그가 이렇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워렌 버핏도 지금 시장을 그만큼 안 좋게 본다는 거겠죠. 자, 골드만삭스에서 또 다른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S&P 향후 3개월 동안 18% 하락을 한다. 자, 뉴욕 증시 20% 급락이 온다. 월가에서 이렇게 예측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S&P에서 이런 내용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113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니먼 마커스 명품 백화점이죠. 파산을 했고 파산 보호 신청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유통업체 스테이지 스토어스도 파산을 했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자, 석유전쟁, 미국 셰일업계 체사피크와 샤파렐 부도에 임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화이팅이 먼저 부도가 났었죠.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셰일 업체와 항공업체가 가장 심각해지고 있는데 지금 곳곳에서 골맞던 게 터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랑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께 나왔고 전년도 대비께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도 대비 것만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전치보다 예상치보다 확정치가 전부 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야간 9시 30분에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와 지금 지표들이 좀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FMC에서 연설이 잡혀 있는데 여기서 어떤 돌파구를 내비칠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요거를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국내 4월달 실업률이 발표가 됩니다. 이게 얼마가 나오는지 반드시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오후 3시에 영국에서 대량 지표가 나옵니다. 영국도 이번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죠. 영국 1분기 GDP가 나옵니다. 지난 분기 대비 거랑 전년도 대비 거랑 이렇게 두 가지가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제조업, 그 다음에 무역 수지, 영국에서는 가장 굵직굵직한 지표들이 발표를 합니다.
이 영국 거 같은 경우에는 잘 제가 보지는 않는데 발표 시간대가 대한민국 거의 마감 시간대 지금 발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지표까지도 여러분들은 내일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뒤에 나오는 지표는 물론 이제 중요 지표가 나오기는 합니다. 9시 반부터 이제 지표가 있지만 국내 시장을 끝을 내고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일단 뭐 야간에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마스크 테마 관련주를 실적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없이는 지하철을 탈 수가 없고,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관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특징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로 매매하실 분은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단타에 자신 없는 분들은 매매를 안 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모나리자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두 번째 50 마찬가지 추세가 살아 있죠. 세 번째 웰크론. 차트는 제일 안 좋습니다. 웰크론이 실적도 웰크론이 가장 안 좋습니다. 일단은 모나리자, 50, 웰크론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순서를 매겨봤는데, 마찬가지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상승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일 관심 종목 한 종목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관심 종목은 랩지노믹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일단 본격 상승이 시작이 나왔죠. 그 다음에 하락이 나왔고 상승이 나오면서 기준선이 지지가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재무제표랑 실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랩지노믹스는 진단키트 관련주입니다. PER 같은 경우에는 234, PBR 같은 경우에는 7.18, 상대적으로 고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 가장 핵심적인 종목군이고 테마군이기 때문에 PBR과 PER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2019년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0.5%가 증가가 됐고 영업이익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죠. 자,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2017년 매출액이 248억, 2018년도에는 275억, 2019년도에는 332억. 자, 그런데 2020년의 경우에는 무려 8배 정도의 2337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했을 때 거의 900% 가까이 지금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4분기 매출액이 94억이었고 2020년 1분기 예상 매출액은 118억,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억에서 45억으로 7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회사 재무제표도 괜찮습니다. 유보율이 511%, 부채 비율은 62%로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에 6.03%였는데 1분기 영업이익률이 38.14로 700% 이상 상승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랩지노믹스에 대한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랩지노믹스는 진단키트 관련주고 실적도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시젠보다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을 골랐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2차 확산 때문에 서울 쪽에서는 지금 1만 명을 검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1만 명만 검사를 해서 될 일이 아니겠죠.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출에 대한 러브콜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랩지노믹스 또한 코로나 진단키트 미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었죠. 근데 지금 최대 주주가 지분율이 14%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2020년 2월 18일 날 발표가 났습니다.
자, 랩지노믹스 차트를 잠깐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최근 좀 잠잠했다가 오늘 거의 한 달 만에 최대 거래량이 나와 주었고 약간의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구간대를 한번 살펴보면 요런 구간에서 요렇게 상승하고 요런 구간에서 요렇게 상승하고 요런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또 요런 구간에서 요렇게 상승했는 모습이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마찬가지 한 요 정도 요렇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거래량도 좀 나와줘야 되겠죠. 랩지노믹스에 대한 공략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가 이하에서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고 손절가는 기준선 라인대를 손절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대는 한 2만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1차 저항선과 직전 고점 저항선 가격대가 거의 비슷하네요. 이 자리 자체가 저항선이 될 것 같고 이 자리를 만약에 돌파를 해버리면 새로운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아무리 좋은 종목이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급적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을 적어 드리겠습니다. 자, 5월 13일 수요일 관심 종목 및 공략법 24,850원 부근 혹은 시가 이하에서 최대한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기준선 라인대인 23,300원 정도 이탈 시 손절로 잡고 목표가는 동일하게 3에서 30% 이상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오늘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지수도 하락을 했고 코스닥 지수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는 종목은 상승 마감을 했고 수익 실현을 했죠. 투자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은 너무나 좋지 않고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고 모든 언론과 기관에서 시장을 좋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완벽한 백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리스크를 최대한 감안을 해서 매매를 하시는 거를 강조를 드리고 싶고 가급적이면은 단기 스윙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줄 댓글이라도 남겨주신다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